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입니다. 네, 요거 요번 주에 좀 떠들썩했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예고글 자체도 좀 쇼킹했지만 잡고 보니까 중학생이더라.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쇼킹했죠. 최근 인터넷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게재되었고 이로 인해서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는데 형사 책임하고 민사 책임 한번 알아보고 장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5일 날에 12시 36분경에 DC 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얼핏 보면 진짜 폭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후 3시에 폭파가 된다는 예고글로 인해서 오후 1시 43분쯤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들 약 4,000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에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정밀 수색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예고글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었는데 수색 결과 허위 예고로 판명이 되었지만 일단 당시에는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모르니까 신고받았을 당시에는 경찰의 대응은 정말 잘하는 거고 칭찬할 만한 거죠. 그죠? 이후 경찰은 곧바로 인터넷 IP 추적해가지고 5일 오후 7시쯤에 제주도 자택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죠. 그죠? 잡고 보니 피의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폭파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이제 글을 올렸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제정신 아니죠, 그죠?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폐가 있는데 이런 자세한 진술을 하긴 했나 하는 의심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런 말씀을 오랜만에 드려야 되겠는데 동덕여대 영상 이후에 오랜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생은 실전입니다. 네, 그죠? 학생이 장난으로 쓴 것 같긴데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어떤 리플 보면 인생 하드 모드로 시작하겠는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왜 하드 모드로 올리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 중학생하고 그 가족이 겪게 될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사 책임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공중협박죄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신세계백화점의 업무를 극심하게 방해했으니까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겠죠. 요 두 개 한 번의 행위로 요 두 가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 나이대로 하면 14살이고 만으로 하면 이게 12살 아니면 13살이겠죠. 그래서 형법상 만 14세 미만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뭐냐면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서. 그래서 이 학생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가 될 거고, 1호 처분부터 15 처분, 그러니까 1호 처분 감호 위탁부터 15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중에서 이제 처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이 정도로 될 거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민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냐? 일단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허위 폭파 예고글로 인해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오후 시간 영업을 못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라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행위죠.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민법 753조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정말 어린 미성년자들 7세, 8세, 뭐 6세, 5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이제 중증 자폐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을 보면 의심스러워요. 근데 일단 기사가 그러니까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을 수는 없겠죠. 다만 감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5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네,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법정으로 감독해야 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죠. 그죠? 부모들이 신세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 자, 우리나라가 손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손해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손해를 3개로 나눠요. 손해 3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렵게는 손해 3분설 이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많이 들어보셨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요. 일단 적극적 손해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불법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지출했어야 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생긴 치료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 손해, 영업 손해 뭐 이런 건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이만큼 벌었을 텐데, 내만큼 이득을 받았을 텐데, 내가 이득을 취했을 텐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 받느라 못 받은 월급, 못한 장사 매출 이런 거를 영업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못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이 영업을 못한 이유는 이 폭파범의 허위 예고 때문이 100%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정신적 손해, 이건 위자료를 말하는 거여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 실제 사건 해보면 이 소극적 손해 부분에서는 영업 손해 입증하기가 정말 까다로운데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그 특성상 학생의 허위 글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이 영업 손해가 오로지 학생의 허위 글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입증의 어려움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많지는 않겠다. 그럼 손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손해액은 뭐 기사에서는 뭐 6억, 7억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일단 기사에서는 매출이 6억 손해다.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2시간 30분가량 영업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2시간 30분 동안. 신세계백화점 측은 평일 기준 평균 본점 매출을 토대로 손실액이 약 5억 원에서 6억 원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 이게 매출액 얘기예요. 매출액. 실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매출액 전부가 손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이제 이만큼 물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물건 팔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내가 이제 영업 비용, 그러니까 다른 비용들, 그리고 원가, 그리고 임대료, 뭐 직원 월급, 전기세, 요거를 다 차감하고 실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이익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6, 7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럼 실제 이득액이 얼마냐?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를 보면 일단 투자정보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자정보란에는 이제 지난해 2024년 총 매출액하고 2024년 영업이익액이 나옵니다. 매출액은 요 단위가 억 원입니다. 네, 억 원이라서 11조 4,974억 원, 1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액은 4,7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신세계 전체예요. 전체. 본점 기준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러프하게 영업이익률을 한번 따져보면
11조 5천억 분에 4,770억 하니까 4% 정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잣대고 pot대고 다 해가지고 실제로 받는 영업이익은 4%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는 매출액이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그 동시간에 그만큼 손실이 났다고 하니까 요거 영업이익을 구하면 결국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세계 본점의 평일 같은 시간 매출액인 5억 원, 6억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정상적으로 장사를 했으면 벌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러프하게 구한 거예요. 실제로 본점의 영업이익률은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소송 가서 입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영업이익률만 기준으로 보면 한 2,200만 원 수준? 제가 계산하기로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5, 6억 원 이렇게 배상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장난글 하나 올리고 2천여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쓰는 순간 아반떼 한 재씩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형사처벌 받게 되고요. 거기다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대표적인 비면책 채무입니다.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해봤자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대기업이 어린 소년한테 할 법적 공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기는 봤습니다. 기사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게는 신세계라는 피해자하고 부모의 소홀한 감독 속에서 폭파 글을 올리는 가해자 간의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당하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일단 범죄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폭파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니 어제도 신세계백화점 하남 경남 하동에서 또 20대 남성 검거 이 사람 미성년자 아니죠? 성년자죠. 그대로 책임져야 됩니다. 또 폭파 예고글에 각지 신세계백화점 용인이나 여기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수색했다 그럽니다. 이거 하나 올릴 때마다 계산이 느렸잖아요. 한 2천만 원씩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해배상.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신기한 건 모두 허위 글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들은 모두 잡혀요 또. 우리나라 경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이 글을 올렸다고 신고됐다고 사람들 전부 대피시키고 수색해가지고 허위다 이러고 전부 IP 추적해서 다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올리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아까도 봤지만 공중협박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민사 책임으로는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배상해 줘야 됩니다. 또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평생 따라다니게 돼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심심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여기서